안녕하세요. 밝음 나눔학과 정재림 원장입니다. 안현민 원장입니다. 우리 안현민 원장님 이번에 옵탈몰로지에 개제하셨다면서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밝음 나눔학과의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안과계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옵탈몰로지는 안과 최고의 저널이잖아요. 사실. 네. 옵탈몰로지는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도 한 번도 못 내신 분들이 허다하시고, 그렇죠? 네, 맞아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개원가 데이터를 가지고 서브미션에서 억셉트가 됐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임팩트 벡터가 얼마죠? 영향력 12점 정도, 12점 네, 정도죠. 5년 오버롤로 하면 나올 네. 겁니다. 사실 이제 내과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 보면 좀 웃겠죠. 뭐 12점 논문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안과는 메이저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과 최고의 전 세계 학술지가 12점이 최대입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근데 내과 의사들이 비웃는 이유는 NEJM이 몇 점 됐죠? 요즘에 100점 넘게 그다음에 란셋이 한 90점대, 90점대. 자마가 한 55점대. 그거 말고 기초과학에 굉장히 유명한 사이언스 네이처도 50점이 안 돼요. 40점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과 의사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각 분과별로 봤을 때 마이너과에서는 12점 정말 대단한 논문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나라 안과계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안구건조증 치료의 거의 세계 표준을 거의 정립한 그런 논문이잖아요. 그걸 향해서 한번 시도해 본 논문입니다. 네, 사실 옵타몰로지는 평생에 한 번 쓰기도 힘든 논문인데 저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의 때 써가지고 전임의 때 억셉트 됐던 논문인데요. 2009년도에 굴절 교정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항균제 감수성 그 세균을 분석을 했을 때 3세대나 2세대의 항균제는 내성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세대로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억셉트가 됐었고요. 그때도 우리 두 명의 다 스승님인 연세대학교 서경률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제 피츠버그 대학에 있었던 프란시스 마 교수, 이분 아버님이 세브란스 나오신 미국에서 유명한 방사선과 의사시고 마중기 시인이시고 사실 이분도 ASCRS라고 미국 백내장 굴절 학회 지금 현재 회장하고 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같이 써서 제가 국제학회에서도 저도 영 인베스티게이터 어워드 받은 적도 있었는데 요번에 안현민 원장님이 옵탈몰로지에 내는데 사실 안현민 원장님 여태까지 논문을 얼마나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몇 편 쓰셨죠? 주저자 1저자로 쓴 게 한 30편 정도 됩니다. 토탈 따지면 40편 네, 넘잖아요. 40편이 넘습니다. 네. 거의 다 SCI 저널로. 네, 맞습니다. 3편인가 4편 빼곤 다 SCI였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사실 안현민 원장님 지금 30대 후반인데 아마 선생님 나이에 이렇게 많이 쓴 의사, 안과 의사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겠죠? 네. 정말 대단하게. 사실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토탈 지금 여태까지 43편 썼는데 저는 1저자가 그중에 한 10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현민 원장님은 이제 40몇 편 중에 30몇 편을 이제 1저자로 SCI로 썼다는 게 대단한데 그중에 정말 제가 진짜 또 하나의 이 옵탈몰로지 쓰기 전에 대단했다고 보는 논문이 이 오큘라 서피스에 냈던 재작년에 썼던 논문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그 패러다임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구현해내는 안현민 원장님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거는 Friction Related Disease라고 안구건조증에서 요즘에 마찰 관련 질환 해가지고 그게 많이 뜨고 있는데 아시아 드라이 아이 소사이어티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쭈보타나 요코이 교수들이 다 수분결핍형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란 병이랑 관계성이 되게 높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최초로 규명했던 연구였고요. 약간 기존의 인식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되게 주는 좋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큘라 서피스도 임팩트 팩터 6점대, 그래서 이 전환부에서는 탑 저널이고요. 네. 가장 높은 저널,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 논문에 실렸다는 게 대단한데 근데 사실 논문을 위한 논문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정말 임상의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말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정말 안현민 원장님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이제 펠로우 마치시고 저희 병원에 합류해 주셔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안현민 원장님께서 옵탈몰로지의 저술한 논문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약간
그동안 안과 의사들이 사실은 201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IPL 치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산하게 연구했던 것들을 약간 정리하고 단순히 단기적인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1년, 2년 이상의 경과를 봤을 때 과연 우리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보게 되는 첫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적으로는 약간 막막 주사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걸 한번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정재림 선생님께서 병원 내에서 원래 좀 하고 있던 프로토콜과 연구를 위한 프로토콜을 좀 시킨 다음에 기존에 보통 병원에서 하고 있던 환자근이 불편하면 그때그때 했던 필요시마다 했던 IPL과 정립돼서 기간을 정해놓고 정규화시킨 이러한 프로토콜이 얼마나 다른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최초의 논문이었고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수치화시켜서 결과를 직접 보여준 첫 논문이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 저희 병원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100% 저희 병원 데이터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서경률 교수님께서 코레스판딩 워서 해주셨고 많은 조언을 주셨지만 저희 병원이 기존에서 하고 있었던 그 프랙티스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발금 나눔 안과의 영광이자 우리나라 안과계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지고 안구 건조증 치료에 모든 환자들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논문은 기존의 논문들은 대부분 단기 연구잖아요. IPL 맞습니다. 논문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쏟아져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6개월 이내 단기 연구고, 그 IPL 세션도 보통 끼케야 뭐 4번에서 6번 정도 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었고 6개월 이내 단기 스터디였는데, 이번 논문은 얼마나 2년 24개월을 봤고요. 횟수로 치면은 물론 4회 정도에서 끝난 분들도 있지만 20회 이상의 여러 번 반복한 환자들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IPL에서의 장기, 2년 장기 스터디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옵타몰로지에서 억셉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존의 IPL 논문에서는 환자 중증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한 논문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실제로 한 2편 정도 있었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서 하기보다는 보통은 경증 혹은 중등도 이상의 2그룹 정도로만 분류를 많이 했었고요.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뭐 필요성 여부를 머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등급에 따라서 이러한 IPL 치료의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시사하는 점을 처음으로 준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정말 대단했던 게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드셨잖아요. 네. 프로토콜을 만드셔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SET 프로토콜과 PRM 프로토콜이라고 만드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PRM 프로토콜은 기존에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나 이거 불편해요 했을 때 하는 정도의 IPL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정도의 차이고요. SET 프로토콜은 특히 이제 본 연구의 결과 먼저 얘기 드리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주기성을 가지면서 연장을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간을 유지할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던 논문입니다. 단순히 IPL을 증상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중등도 이상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치료 간격을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게 거의 PRM이었는데 SET, SET 프로토콜이라는 스텝와이즈 익스텐션 트리트먼트에서 단계적 연장 치료라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PRN이든 세트건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정말 심한 사람들은 PRN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트리트 앤 익스텐드라고 해서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료하다가 또 한참 쉬면 또 환자들이 확 나빠져서 오니까 그것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좀 연장을 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 3개월 정도 주기, 한 10주 정도 나오긴 했는데요. 경과에 따라서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분명한 이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건조증 치료의 프로토콜을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뭐 티포스 듀스 크라이테리아든지 AAO 크라이테리아로 채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재림 선생님께서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저도 그렇게 되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이제 평가를 한다면은, 이 논문은
이제 기존의 IPL 치료의 단기 효과 시대를 끝내고 장기 관리 및 중증도 기반, 그다음에 스텝와이즈 익스텐션, 간격 조절형, 단계적 연장 치료 시대를 위한 그런 하나의 랜드마크 스터디가 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발금나눔 안과는 항상 이렇게 환자 진료도 최선을 다하지만 새로운 그런 프로토콜 및 그런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